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요즘 제가 사정이 있어서 계속 이제 좀 늦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오늘 다행히 코스닥이 오랫동안 계속 빠지다가 오늘 좀 반등을 이틀 연속으로 이어줬습니다. 1.53% 정도 올랐는데요. 동시만기, 소모르션 동시만기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외국인이 많이 사주면서 보시면 선물을 외국인이 한 6,663억 원 정도 이제 콜옵션에 베팅을 하면서 좀 더 상승의 무게를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늘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상승에 좀 기대를 뒀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미국이 북한의 영변 폐기 핵동결 시에 석탄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북 관련한 대북주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뭐 일신석재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좀 올라주면서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대북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소식입니다. 뭐 이런 테마를 바탕으로 반등을 쳐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반등이 경협 주도주들이나 대북주가 계속해서 가겠다는 거에서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시장을 계속 받쳐주는 어떤 섹터가 돌아가면서 있다는 거는 좀 호재성이 아닌가라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좀 반등을 해줬고,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큰 변동성이나 어떤 커다란 이슈가 없다고 전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추세로 한 번 더 700선을 다시 한번 터치해주기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일본 무역전쟁 관련한 주들 하고요. 거래대금 상위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두올산업, 뭐 기타 뭐 현대바이오, 눈에 띄는 것들, 뭐 국일제지도 그렇고 캠트로스, 이런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빠졌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제가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자 방송을 좀 이런 종목들로 좀 세팅을 했습니다. 우선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봉상으로 어제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선은 거래량이 적게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요 정도 4,000원 선을 뚫고 한 종가는 3,920원 정도 나왔어요. 60분 봉상으로 보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처음 강하게 반등하던 시도가 나왔던 요 고점을 이제 뚫지는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뚫어주고 이 4,000원 정도 선, 최소한 이 3,900원 정도 선을 지지선이 돼야지 다시 한번 재상승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거의 일본 관련한 무역전쟁 주식들이 많이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지금 모나미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뭐 상황을 보셔야 되겠지만, 분봉상으로도 그렇고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빠진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게 뭐 세력들이 이탈했다거나 그런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분봉상으로 봤을 때 60분봉상으로 이게 밀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뭐 그래도 넉넉 잡고 이 정도까지 열어둬야 되겠죠. 3,500원 정도 선까지. 그렇게 되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딱 이 선입니다. 61선까지 터치할 수 있는, 62평선까지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시작이 뜨면서 4,000원 이상으로 한다거나 이 3,900원 이상으로 안착하면서 올라가면 괜찮겠지만, 밀리기 시작하면 3,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 좀 해주셔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진세미캠은 어떻게 보면 묵직한 대장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빠졌습니다. 다만 62평선을 분봉상으로 터치하고 지지를 해준 것 같습니다. 해서 내일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가 조금 달린 도지형이네요. 그죠?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다만 제가 살펴보니까 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그 공매도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보시면 이 화면이 그 공매도하고 뭐 대차 신용 다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은 공매도 비율이 유비코스 홀딩스가 굉장히 높고요. 동진세미케 3%나 되고, 코롱생명과학, 그리고 부방, 이렇게 좀, 부방은 근데 왜 이렇게 공매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진세미캠 거래대금이 엄청나요. 그 공매도에 대한 거래대금이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한 30억 되네요. 그쵸? 30억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공매도 거래대금이 높습니다. 이게 좀 많이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공매도 비율이 높다는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롱생명과학은 뭐 인보사 때문에 지금 난리 났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빠지는 거 덩달아 빠지는 것 같고요. 유비코스홀딩스도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 부담에서 벗어나지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공매도 이 비율 참고해 주시고, 신용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율로 따져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잔고는 뭐 보니까 크게는 없는데 워낙 뭐 신용을 사진 않겠죠, 이 종목들을. 근데 국일제재가 신용이 상당히 좀 많네요. 한 560만 주 정도 되고, 그만큼 이 신용 물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네, 어찌 됐건 독립세미캠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봉 상황을 봤을 때는 한번 조금 더 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빠진다고 하면 이 12,000원 400원 선까지는 빠질 수 있겠어요. 근데 내일쯤은 반등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일본 제재 관련한 주들이 조금 빠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내일쯤 한번 그게 뭐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그래서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초반에 빠졌다가라도. 그리고 네, 유비코스 홀딩스를 한번 볼게요. 유비코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어마무시하게 놀랐습니다. 올랐다가 이제 여기서 약간 쌍봉 아닌 쌍봉의 느낌? 또 약간 좀 갈 것 같은 분위기로 하다가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밀려버렸고, 지금 이렇게 22평선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페이크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소위 말하는 N자형 상승이죠. N자형 상태의 상승.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공매도 비율이 우선 많고요. 여기를 지지해줬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이 지점을 돌파하면서 최소 여기가 강하게 뚫려줘야지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기대감이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4만 한 7, 8천원 선을 올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고요. 다만 저도 이 종목이 혹시라도 좀 다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좀 기대감. 왜냐면 5G가 워낙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비코스 홀딩스는 아시겠지만 이제 5G 관련된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보고 있는데, 그러기엔 좀 너무 힘이 붙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만약에 이 5만원 선을 재돌파 시도를 한다고 하면, 그게 뚫리면 정말 강하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꾸준히 살펴볼 수 있는, 유심히 살펴볼 만한 종목인 것 같기는 해요. 뭐 sem코라든지 뭐 유비코스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국일제지는 그냥 간략히 제가 강하게 시세가 나올 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워낙 시장에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유심히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어제 60분봉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요 정도 라인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제 종가일 거예요. 그죠?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다. 오늘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오전장에 이제 1시간 동안 반등이 나와줬다 빠지면서 또 밀렸습니다. 밀려서 결국에는 10분 봉상으로 봤을 때, 60분 봉상으로 봤을 때 120평선까지 닿습니다. 지금 닿고, 다만 이제 크게 보시면 지금 요 정도 라인업,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에서 이 가운데 정도,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매물대가 있었던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아래쪽에서는 저항선이고 위에서는 지지선인
또 다른 선이긴 합니다.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여기를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 반등 시도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찍고 이 부분을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줬고,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 이 부분을 거의 뭐 찍다시피 할 거기 때문에 내일은 찍고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계속 안 좋아서 이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3,500원 정도. 3,500원 선이 뚫리면 답이 없고 3,500원 선은 마지노선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3,900원 선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그래도 어찌됐건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어요. 전일보다도 거래량이 적고 하기 때문에 이날의 이 이틀의 거래량이 적은 부분을 상당히 좀 그래도 좀 희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뭐 공시나 뉴스가 떠야긴 하겠지만 다만 3,500원 선이 뚫리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거래량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보시면 5천만 주 이상 터지고 그런 날들 보시면은 이런 날이라든지 또 요런 날, 뭐 요런 날 어쨌든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들은 대부분 상승을 강하게 하다가 밀리거나 했습니다. 보시면 그죠? 이날도 그렇고요. 또 요날도 해서 뭐냐면 어찌됐건 거래량이 강하게 붙으면서 움직이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붙으면서 움직여지면 9일 저지는 그날이 디데이고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거래량이 실리면서 많이 어찌됐건 밀려서 음봉이 뜨긴 했지만 상승하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다 라는 거고, 일봉상으로는 지금 22평선을 터치했습니다. 22평선을 아니네요. 맞네요. 예, 22평선을 지금 터치를 했어요. 보시면 22평선을 이렇게 지금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20평선을 깔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떨어지든 오르든 길게 여기서 횡보할 것 같진 않아요. 이제는 횡보라기보다는 하방이든 상방이든 갈 건데 한 번쯤은 더 강하게 시세 100%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제가 됐건 언제는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다만 이평선에 가까워지고 터치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초 혹은 뭐 내일 언제가 됐건 시세를 한번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런 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쉽네요. 이게 한 4,200원 정도 선을 좀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밀려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계속 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강하게 시세가 터질 때 그리고 이 22평선 어쨌든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길 지켜주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틈틈이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울산업 볼게요. 두울산업은 굉장히 오늘 한 5% 정도 빠지면서 끝났잖아요. 빠져서 끝났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지금 떴다가 빠졌거든요. 윗골을 이만큼 달고 거래량이 터지고 이 종목은 세게 가긴 했는데 많이 이제 다시 뭔가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게 갔다고 갑자기 들어가실 건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더 빠지는 걸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몸통이 이 정도는 다 할 것 같아요. 몸통이 이 정도까지는 다 하고 나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든 할 것 같아서 조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안되고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잡기엔 부담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서 도지형이라고는 하지만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현대바이오는 제가 계속 말씀을 그 전에 드렸죠. 근데 요즘 바이오 시장이 워낙 안 좋습니다. 워낙 안 좋고 여기 이 17,000원 정도 선을 지지하고 저는 떠줄 거라 생각했는데 깨졌어요. 깨졌고 오랫동안 계속 이 22평선을 타고 올라가던 게 깨져서 오늘 브리지밴드 하단을 맞고 여기까지 반등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시 한번 지지라인이 될 수 있는 수준이고 여기서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가 준다고 하면 현대바이오는 조금만 바이오 관련한 이슈가 좀 안 좋은 이슈가 사라지면 계속해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요. 아직까지 이 뭐 세력이라고 할까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올라치고 거래량 줄이면서 아래로 뺐다가 다시 치고 아래로 뺐다가 다시 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식으로 고점도 같이 높아지고 있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시장 이슈라고 봅니다. 시장 이슈라고 보고 현대바이오는 다시 한번 저도 관심 종목이 넣고 한번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되고 진짜 바닥이라고 했을 때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캠트로스는 제가 굉장히 좀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10% 정도까지 빠졌고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렸기 때문에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걸 다시 쳐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이 몸통에 닿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좀 더 빠지는 거 보고 반등해 줄 때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워낙 뭐 종목들이 많아서 진짜 많이 빠졌을 때 정말 좀 그럴 때 뭐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일본 제재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많이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하게 갈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확실히 좀 바닥이 잦아지면 그때까지 이슈가 살아 있다면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분봉상으로 봐도 마지막 1시간 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는 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떨어지면 이렇게 추세가 깨져버렸죠, 그죠? 다만 거래량이 안 실렸다는 게 좀 다행이긴 하지만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돌려세울 수 있는지. 부방은 제가 그냥 계속 유심히 보고 있어요. 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쿠첸하고의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자 그때 5,000원 정도 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주고 그걸 뚫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좀 이렇게 횡보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근데 보시면은 22평선에 어쨌든 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개연성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이제 쿠첸과 부방에 이제 쿠첸을 이제 흡수하는 부분이잖아요. 부방이 그래서 부방의 주가가 그런 걸로 많이 뛰었었는데 지금 보면 시장에서 이슈가 좀 워낙 다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빠져서 여기 한 요정도 선으로 좀 빠져가지고요. 이 정도까지 빠졌을 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반등을 노리고 근데 그러기 전에는 조금 좀 힘이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빠진 종목들을 보니까 역시 좀 많이 좀 늘어지는 것 같아요. 늘어지고 요 시기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많이 빠진 종목들을 골라서 저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봐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때그때 테마에 단타로 먹고 나오는 게 좋을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뭐 저도 오전에 1시간씩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모든 직장인분들께서 아마 이 단타 대응이 어려운 시장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하게 하려면 한 발짝 물러서시고 매매를 안 하는 방법 아니면 물려있는 종목들을 차라리 저점이다 생각하면 물타나서 좀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고요.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단타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엔 700선은 넘어주고 정별이 돼야
좀 더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계속 살펴보려고 해요. 주말에는 뭐 셈코, 줌인터넷부터 시작해서 S넷, 파워넷 많잖아요. 뭐 그런 종목들을 좀 한번 다시 지켜보면서 반등의 여지가 있는 종목들 제가 한번 추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마지막 주말에는 꼭 가지고 계신 종목들 반등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시장 맞이하시길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